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질 대사는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의미하고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효소, 즉 생체 촉매과 관여하고 이 과정 중에 에너지의 출입이 함께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작은 분자를 큰 분자로 합성하는 반응을 동화작용이라고 하고, 그리고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반응을 이화작용이라고 하죠. 이렇게 생명체는요, 물질 대사를 통해서 세포를 구성하거나 혹은 생리작용 조절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고 에너지를 얻어 생명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요. 1번 항상 에너지 출입이 따른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2번 생체 촉매의 작용, 즉 효소의 작용에 의해 일어난다. 역시 옳은 내용.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나누죠. 4번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반응.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물리적 반응은 포함되지를 않고요. 5번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통해 생명 시스템을 유지한다. 정답 4번. 물질 대사의 종류를 나타냈죠. 가는 작은 분자가 큰 분자가 되는 물질 대사, 동화작용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나는 큰 분자가 작은 분자가 되는 과정, 이화작용이 되는 거죠.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 모두 생체 촉매인 효소가 관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동화작용을 통해서는요, 외부의 에너지가 흡수, 그래서 이걸 흡열 반응이다라고도 표현하고, 이화작용은 에너지가 방출되죠. 그래서 발열 반응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옳지 않은 내용을 찾는 거죠. 1번 기억. 기억은 생체 촉매이다. 예,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기억과 니은은 입체 구조가 같다. 효소의 특징은요, 기질 특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한 가지 효소가 한 가지 반응물, 기질과 반응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효소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다르고 기질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같은 입체 구조를 갖는 효소와 기질이 결합을 해서 반응에 참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의 효소는 입체 구조가 서로가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셔야 되고요. 니은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가는 동화작용, 그리고 5번 영양소의 소화는 이화작용의 예이다. 정답 2번.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화학 반응,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화학 반응, 즉 물질 대사가 되는 거죠. 이때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는데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크다. 그러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과정 중에 이만큼의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발열 반응이다라고 표현해요. 대표적으로 이화작용하는 과정 중에는 큰 분자들이 작은 분자로 분해가 되면서 분자들이 갖고 있던 결합이 끊어지게 돼요. 근데 그 결합이 끊어지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화작용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럼 보기 볼까요?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된다. 포도당은 탄소가 6개에 수소가 12개, 그리고 산소가 6개짜리 분자예요. 근데 이 포도당이 분해가 될 때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분해가 된다. 이제 이때는 이제 산소가 관여를 하긴 하는데요. 이때 보시면 포도당 분자가 이산화탄소나 물 분자보다 분자량이 크죠. 큰 분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고요. 엿당 한 분자가 포도당 두 분자로 분해된다. 그렇죠. 엿당은 포도당 두 개가 합쳐져 만들어진 분자예요. 그러면 이 엿당이라는 분자가 포도당이라는 두 분자로 분해되는 과정도 큰 분자가 작은 분자로 분해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니은 옳은 내용이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소화다라고 표현해요. 소화. 디귿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여 핵산을 형성한다. 뉴클레오타이드는요, DNA 혹은 RNA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산과 당과 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인산과 당과 염기가 연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당에 인산이 결합되고 또 다시 당에 인산이 결합되는 형태로 해서 연속적으로 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분자가 큰 분자가 되는 과정, 즉 동화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여 핵산이 되는 과정은 동화작용이다.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은 내용. 정답은 3번. 간은 식물 세포의 구조, 나는 세포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하는데요.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폴리펩타이드, 즉 단백질로 합성되는 과정, 즉 동화 작용을 나타낸 그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세포의 소기관 중에 아미노산을 가지고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는 리보솜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리보솜이 되는 거고요. B는 엽록체로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돼요. 그래서 B는 엽록체. C는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되는 거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 리보솜에서는 단백질이 합성이 일어난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니은 나의 반응이 일어날 때는 동화죠.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돼요. 이러한 아미노산이 결합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합할 때 결합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결합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흡수를 하는 거죠. 반대로 이 결합이 끊어질 때는 결합했던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니은 에너지가 방출된다.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내용. 디귿 B에서 포도당을 합성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렇죠. 엽록체에서는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잖아요. 즉 분자의 크기가 작은 분자가 큰 분자로 합성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리을 C.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전환 과정은 이화작용과 관련이 있다. 그렇죠. 포도당이 산소와 가지고 산소를 통해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라는 더 작은 분자로 분해가 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작용과 관련이 있다. 포도당이 산화되는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산화라는 반응은요,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을 하거나 자신이 갖고 있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을 산화 반응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포도당이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되죠. 그러면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물보다는 더 큰 분자이기 때문에 이 반응은 분해되는 반응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분해되는 반응이 생명체 내에서 이제 일어날 때와 그리고 생명체 밖에서 일어날 때, 생명체 내에서 일어날 때는 이화작용, 물질 대사 중에 이화작용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런 이화작용의 이름을 세포 호흡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포도당이 산소에 의해서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분해되는 이런 장소는 미토콘드리아 내가 되는 거고요. 그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세포 호흡한 결과가 된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죠. 그래서 발열 반응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생명체 밖에서 포도당이 산소에 의해서 타는 과정을요, 연소다라고 해요. 연소. 그러니까 연소라는 거는 어떤 물질이 산소하고 반응해서 탄물질과 열과 빛을 내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기, 가는 나보다 낮은 온도에서 일어난다.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서 세포 호흡은요, 살아있는 생명체의 체온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의 평균 체온이 36.5도잖아요. 그러면 이런 가의 작용은 36.5도 근방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당이 연소가 될 때는요, 이때는 400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생명체 밖에서 연소는 일어나는 거고, 생명체 안에서는 사람의 체온 정도의 온도에서 이러한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가는 나보다 낮은 온도에서 일어난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니은 가는 나보다 반응이 빠르게 일어난다. 연소, 물질이 타는 과정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죠. 그렇게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열과 많은 빛을 순간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당이 세포 내에서 이런 호흡 과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하고 물과 에너지를 발생할 때는요,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요. 그래서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호흡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효소들이 중간에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나보다 느린 반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디귿 가는 단계적으로, 방금 얘기했지만 세포 호흡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일어나요. 왜냐하면 효소가 단계에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나처럼 그냥 연소는요, 효소, 즉 촉매가 필요가 없이요, 그냥 순간
한꺼번에 포도당이 산소하고 반응해서 분해되면서 순간 많은 열과 많은 빛을 방출하는 거죠. 그래서 간은 단계적으로 나는 한 번에 일어난다. 근데 공통점은요, 이때 발생되는 최종적인 생성물, 즉 이산화탄소하고 물, 그리고 이때 발생한 열도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세포호흡은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에너지가 조금씩 발생하는 거고, 연소는 한꺼번에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죠. 그때 조금씩 방출한 에너지를 합쳤을 때와 한꺼번에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했을 때의 그 에너지의 총량은 서로가 같다. 만약에 세포호흡에서 연소처럼 많은 양의 에너지를 순간 확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가 그 열에 의해서 타버리겠죠. 단백질 분해와 관련된 설명이고요. 첫 번째는 실험실에서 단백질을 분해를 할 때 진한 염산에 넣고 200도의 온도에서,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하루 동안 가열해야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 굉장히 반응이 느리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나 음식물을 섭취한 단백질은 1시간에서 2시간 후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데 굉장히 빠른 반응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는 생체 촉매, 효소가 관여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생명체 밖이 됐던 아니 됐던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 과정의 활성화 에너지가 매우 높아요. 그러면 실험실 밖에서는 진한 염산을 집어넣고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서 활성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온도를 높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해서는요, 체온이 36.5도 정도로 200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죠. 그런데 효소라는 게 관여를 하면서 그 활성화 에너지를 확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 즉 물질 대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5번 문제에서의 연소는요, 굉장히 빠른 반응이었죠. 그리고 세포 내에서의 산화 반응은요, 포도당의 산화 반응, 즉 세포호흡은 굉장히 느리게 일어났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즉 화학 반응이 어떤 경우는 생명체 밖에보다 빠르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느리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물질 대사가 느리다, 무조건 물질 대사가 빠르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생명 시스템은요, 필요에 따라서 반응이 느리게 일어나게 하는 작동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하는 작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 시스템의 또한 특징이 되는 거고요. 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 되는 거죠. 단백질이 되기 때문에 아미노산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하고 있어야 되고요. 기억 옳은 내용. 모든 효소는 입체 구조가 같다. 효소는 종류에 따라서 다른 반응물과 작용하죠. 이걸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효소의 종류에 따라서 각기 다른 입체 구조를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효소는 입체 구조가 같다가 아니라 다르다라고 표현해야 되고요. 이것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 반응을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반응을 빠르게 일어나게 해야 한다.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네요. 따라 정답은 기억.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화학 반응의 에너지 변화.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물질이죠. 그러면 기억과 니은을 비교했을 때 기억의 에너지가 니은의 에너지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기억은 효소가 없을 때, 니은이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고, 이만큼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반응물과 생성물은요, 효소가 있든 없든, 즉 활성화 에너지가 크든 작든 생성물과 반응물의 에너지는요, 에너지 크기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은 효소가 있든 없든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보기, 기억, 이 반응은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이다. 그래서 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한 거죠. 그래서 기억 옳은 내용. 물질의 에너지의 크기는요,
A가 BC보다 크다. A는 이만큼 에너지 갖고 있는 거고 BC는 다 합쳐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에너지의 차이가 방출한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효소가 있을 때의 에너지 변화는 니은이다. 따라서 정답 5번. 효소의 작용을 나타낸 그림이 되는 거고요. A가 반응 물질인 기질에 해당하는 거고 B가 효소에 해당해요. 그림을 보시면 기질의 입체적인 구조와 효소의 입체적인 구조가 서로가 들어맞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효소는 효소들마다의 특징적인 이런 입체 구조가 있고요. 이런 입체 구조와 맞는 기질하고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기질 특이성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효소가 기질 A를요, 분해물, 즉 생성물인 C하고 D로 분해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러한 C와 D를 새로운 기질 혹은 생성물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효소는 어떻게 돼요? 다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보기에 기억, A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A는 단백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지방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탄수화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밖에 다른 물질들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효소는 주성분은 단백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질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니은. B는 이화작용에 관여하는 효소다. 기질이 분해가 됐죠. 그러면 큰 분자가 작은 분자로 분해가 됐기 때문에 이화작용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디귿, 가의 형성 빈도가 높을수록 CD의 생성량이 빠르게 증가한다. 일단 기질과 효소가 이렇게 기질 효소 복합체라는 걸 형성을 해야지만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성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CD의 생성량은 빠르게 증가를 하겠죠. 정답은 니은과 디귿. 어떤 효소 X에 대한 작용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기질 A하고 B가 결합을 해서 C라는 생성물이 만들어졌죠. 이때 A하고 B가 C보다 분자의 크기가 작지요. 그러면 이러한 반응은 물질 대사 중 동화 작용이 되는 거고요. 이 효소 X는 A와 B를 결합시킨 결합 효소가 되겠네요. 그럼 이 과정 중에 A, B가 결합되기 위해서는 결합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흡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흡열 반응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보기 볼까요?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방출되는 게 아니라 흡수되는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내용. 효소 X는 A와 B가 C로 합성되는 반응을 그렇죠. 촉진을 하는 거죠. 활성 에너지를 낮춤으로써. 디귿, 효소 X는 물질 A, B와 결합할 수 있는 입체적인 구조를 갖기 때문에 A, B의 기질과 효소가 결합할 수 있었던 거고요. 따라 정답은 4번. 감자를 이용한 과산화수 분해 실험인데요. 과산화수는 H2O2가 되는 거고요.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될 때 물과 산소 기체로 분해가 돼요. 이때 이 발생한 산소 기체가 아래 그림처럼 풍선의 크기를 변화를 시키는 거죠. 과정을 보면 삼각 플라스크를 3개를 준비하고요. 여기에 5% 과산화수소와 같은 크기의 감자 조각을 표와 같이 넣었어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고무 풍선의 변화를 관찰했는데 감자 조각이 들어있지 않는 A는 풍선의 부피 변화가 없었던 반면에 감자 조각이 5개씩 들어있는 B와 C는 풍선의 크기에 변화가 생겼다. 그 얘기는 감자 조각에 뭔가가 과산화수소의 분해에 참여를 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카탈레이스라는 과산화수소 분해 효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탈레이스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감자 안에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데 촉매 역할을 하는 카탈레이스라는 생체 촉매, 즉 효소가 들어있다. 그 다음 B하고 C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B는 과산화수소가 100ml, 그리고 C는 150ml가 들어있는데
누가 더 그만큼 산소가 많이 발생했나요? 더 많은 과산화수소가 들어있는 C가 B보다 더 많은 산소 기체가 발생한 거죠. 즉 과산화수소가 더 많이 분해가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반응물인 과산화수소의 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분해되는 정도가 어떻다? 크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효소의 양은 5개, 5개로 일정할 때 반응물의 양이 많을수록 이렇게 생성물의 양이 많아진다라는 거. 이제 보기를 볼까요? 기억. 감자에는 과산화수소 분해 효소가 들어있다. 예. 카탈레이스라는 과산화수소 분해 효소가 들어있고요. 니은 효소의 양이 일정할 때, 즉 감자 5개로 일정할 때 반응물의 양이 C가 B보다 많을 때 이때 생성되는 양도 더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디귿 10% 과산화수소로 같은 실험을 하더라도 B의 고무풍선의 크기는 위와 같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이만해졌다라는 얘기죠. 근데 처음 실험은 과산화수소가 5%짜리예요. 이번에는 과산화수소 몇 %짜리? 10%짜리를 가지고 하게 된대요. 그럼 농도가 2배가 더 크다는 얘기죠. 농도가 2배가 크다라는 거는 그만큼 과산화수소가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응물의 양이 많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생성물의 양도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풍선의 크기는 B보다 더 큰 크기를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내용.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효소의 특성. 실험관 A, B에 3% 과산화수소를 넣고 A에는 생간 조각을, B에는 삶은 간 조각을 넣었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냐? A에서만 기포가 발생했다. A에서만 기포가 발생했다는 것은 과산화수소가 분해되어 산소기체, 즉 기포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근데 B에서는 과산화수소가 분해되질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생간, 즉 간 속에는요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효소, 감자 속에 들어있는 효소인 카탈레이스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단백질은 열에 의해서 분자 구조가 변형이 돼요. 그럼 분자 구조가 변형이 되면 효소가 기질과 결합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기질을 생성물로 반응시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효소는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 실험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거고요. 2번 효소는 고온에서 기능을 잃는다. 그렇죠. 열을 가했더니, 즉 삶물간 속에 들어있는 효소는 그 기능을 상실했다. 그래서 2번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효소마다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옳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 실험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거고요. 4번 효소는 정해진 반응물하고만 결합한다. 옳은 내용이지만 역시 이 실험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고, 5번 효소마다 가장 잘 작용하는 온도가 정해져 있다. 역시 옳은 내용이지만 이 실험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그러니까 효소의 농도는 일정해요. 이때 반응물의 농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 속도가, 초기 반응 속도가 빨라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일정해지는데, 초기 반응 속도는요 효소하고 기질이 결합한 상태, 이거를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효소 기질 복합체가 얼마만큼 형성되었는가에 따라서 초기 반응 속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 보시면요 빨간색이 효소가 되고요, 효소가 1개, 2개, 3개가 되죠. 그리고 기질은 총 6개로 표현을 했어요. 그럼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즉 효소가 3개가 있었고 여기에다가 기질을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계속 넣어주면 3개까지는, 기질이 3개까지는 효소하고 직접 결합할 수가 있죠. 즉 바로 결합할 수가 있죠. 1대1로. 근데 4개, 5개, 6개를 집어넣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효소가 3개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기질의 수는 많아도 3개밖에 기질이 효소하고 결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더 이상 반응 속도가 빨라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보기를 볼까요? S1일 때보다 S2일 때의 생성물의 생성 속도가 빠르다. 그렇죠? 그만큼
초기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생성 속도가 빠른 거고요. 니은 S1일 때보다 S2일 때 반응물과 결합한 효소의 비율이 높다. S1일 때는요, 효소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효소가 다 반응을 못한 거예요. 결합을 못한 거예요. 근데 S2일 때는 가지고 있던 효소가 이미 기질과 다 반응을 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S1일 때보다 S2일 때 반응물과 결합한 효소의 비율이 더 높다. 옳은 내용. 디귿. S1일 때보다 S2일 때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더 많이 낮춘다.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정도는요, 효소의 양이 많든 기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낮추는 정도는 언제나 동일해요.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은 내용. 정답은 기억과 니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명 활동 중 효소가 관여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소장에서 지방이 소화된다. 지방이 소화될 때는 지방 분해 효소인 라이페이스에 의해서요, 지방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되고요. 그래서 효소가 관여를 하고, 출혈이 일어나면 혈액이 응고한다. 혈액의 응고 과정도요, 효소에 의한 작용이 되는데요. 혈소판 안에 들어있는 트롬보키네이스라는 효소와 그리고 프로트롬빈이라는 효소가 관여를 해서 혈액이 응고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옳은 내용. 디귿. 폐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 교환, 가스 교환이라고 표현할게요. 이렇게 폐에서의 가스 교환은요, 분압 차이에 의한 확산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효소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하고 산소의 압력 차이에 의해서 이산화탄소의 압력이 높은 곳에서 이산화탄소의 압력이 낮은 곳으로 확산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고, 산소 분압이 높은 쪽에서 산소 분압이 낮은 쪽으로 확산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가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일상생활에서 효소를 활용하는 사례가 나와 있고요. 가 보시면요, 고기에 키위를 갈아 넣으면 고기가 연해진다. 키위 안에는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고기를 연하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효소 세제는 일반 세제보다 옷의 때를 잘 빼준다. 효소 세제 안에는요, 단백질과 지방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단백질과 지방 성분의 때를 잘 빼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식혜를 만들 때 밥과 엿기름물을 넣고 따뜻하게 해준다. 엿기름물 안에는요,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레이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해주기 때문에 식혜가 단맛을 내는 거죠. 이때 따뜻하게 해준다라는 거는요, 따뜻하게 한다. 즉 효소가 작용할 수 있는 최적의 온도를 만들어 준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보기 기억. 가는 키위의 단백질 분해 효소를 활용한 것이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니은 나의 효소 세제에는 녹말 분해 효소를 넣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때가 단백질과 지방 성분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단백질과 지방 분해 효소를 넣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따뜻하게 하는 것은 엿기름에 들어있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효소의 작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옳지 않은 내용. 식물세포의 구조와 세포수기간 A, B에서 일어나는 물질에서 가와 나를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요. A는 세포호흡 장소인 미토콘드리아가 되는 거고, B는 광합성 장소인 엽록체가 되는 거죠. 가는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포도당과 산소, 즉 엽록체 내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의 이제 예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 나는 포도당이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분해되는 과정, 즉 세포 호흡이 되는 거죠. 장소는 미토콘드리아가 되는 거고, 보기에 기억. 가는 반응이 진행될 때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포도당으로 합성될 때는요, 광합성, 즉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 빛 에너지를 포도당에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나는 B에서 활발하게 일어난다. 세포호흡은 A, 미토콘드리아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고, 디귿. 나가 일어날 때는 여러 종류의 효소가 관여한다. 세포 호흡뿐만 아니라 광합성 등 이러한 물질 대사는요, 여러 가지 효소들이 관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뭐 광합성에 필요한 효소나 세포호흡에 필요한 효소들을 다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다양한 효소들에 의해서 광합성도 일어나고 세포호흡도 일어난다는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어떤 물질 대사에서 효소의 유무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거고요. 여기 보시면 반응물 에너지는 이만큼, 그리고 생성물 에너지는 이만큼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 흡수한 에너지는요, 이 크기가 되는 거예요. 이 크기. 그래서 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했다. 그래서 흡수한 에너지의 양이 되는 거고. 자, 다음. 이제 여기서 A를 한번 볼까요? A는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이게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고,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여기까지 올라가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가 된다. 보기 볼까요? 이 반응은 동화작용이다. 그렇죠? 에너지를 흡수하는 동화작용에 얘가 되는 거고,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효소가 없을 때, 그렇죠?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옳은 내용. 효소의 작용으로 감소한 활성화 에너지 크기. 효소의 작용으로 감소한 활성화 에너지를 물어본 거예요.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가 아니라 감소한 에너지. 그러면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에너지의 차를 이제 비교하면 효소가 없을 때가 A의 에너지였죠. 그러면 효소가 있을 때 에너지는 이만큼이 되는 거죠. 그러면 효소의 작용으로 감소한 활성화 에너지는 한번 지울까요? 에너지는 이만큼이 되는 거죠. 그러면 C에다가 B를 빼면 이만큼의 에너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도 옳은 내용. 가는 어떤 효소의 작용을 나는 가가 진행하는 동안 일어나는 에너지의 변화를 나타냈다. B는 반응물이 되는 거죠. A는 생성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반응물을 반응기질, 생성물을 생성기질. C는요, 효소와 반응물이 결합한 효소 기질 복합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나를 볼까요? 나 반응은요,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더 크지요. 그러면 이 반응은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면서 기억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겠네요. 그래서 발열한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반응에서의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 위한 최소한 에너지, 이제 이만큼이 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보기 A는 B보다 에너지가 작다.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크기 때문에 생성물인 A는 반응물 B보다 에너지가 작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니은 C가 형성되면, 즉 효소기질 복합체가 형성되면 기억의 크기가 아니라 이 활성화 에너지가 크기가 작아지는 거죠. 효소가 있든 없든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에 방출된 에너지는요, 동일해요. 그래서 니은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디귿 B의 양이 일정할 때, 지금 B의 양이 지금 여기서 몇 개인가요? 2개가 되는 거죠. 2개.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볼게요. B의 양이 2개로 일정할 때 C 효소기질 복합체가, 그러니까 형성되는 속도가 빠를수록 생성되는 A 양. 그러면 B가 2개일 때 A를 이렇게 포함할게요. 그러면 B 하나에 A가 2개가 생성되죠. 그러면 B 2개가 반응하여 최종적으로 A를 몇 개 생성하나요? 4개가 되는 거죠. 4개. 그래서 총량은 변함이 없다. 단지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뿐이지 반응물의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생성물의 양도 최종적으로 일정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은 내용. 가는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반응물의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나는 효소와 반응물의 결합 정도를 나타냈다. 가부터 볼까요?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초기 반응 속도는 빨라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반응 속도가 더 이상 빨라지지 않아요. 그 이유는 반응물과 결합할 수 있는 효소의 양이 일정하다 보니까 효소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의 반응물이 들어올 때는 효소와 반응물이 효소 혹은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는 그 개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더 이상 빨라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나를 보시면요. 효소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가 있었죠. 8개가 있었는데 A에서는 기질이 4개가 들어와서 8개의 효소 중 4개의 효소와 기질 4개가 다 결합을 한 상태가 돼요. B는 효소 8개와 기질 8개가 다 반응한 상태가 되죠. 그럼 이렇게 한번 볼까요? 반응물이 4개가 들어왔을 때 효소 8개 중에 4개가 반응해서 반응 속도는 이만큼이 됐다. 근데 B의 경우는 기질이 8개가 들어와서 효소 8개와 반응하여 반응 속도가 이만큼이 되었다. 그러면 C는요. 효소는 8개인데 반응물은 8개를 넘었죠. 그러면 어차피 효소가 8개이기 때문에 반응물의 양이 예를 들어서 12개가 됐다고 해도 효소와 반응할 수 있는 양은 8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응 속도가 더 이상 빨라지질 못하는구나. 1번 S1일 때, 즉 A의 경우에 해당하겠죠. A, S1은. 그 다음에 C가 S2가 되는 거고, 그러면 S1일 때 효소와 반응물의 결합 정도는 A다. 예,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2번 생성물의 생성 속도는 S2일 때가 S1보다는 일단 빠르겠죠. 왜? 4개가 결합되는 것보다 8개가 결합된 게 더 빠르게 진행되니까. 3번 효소의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는요. 효소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크기는 효소의 양이나 기질의 양과는 상관이 없다. 언제나 일정하다라는 거죠. 같은 효소와 같은 효소가 반응할 때. 그래서 3번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S2일 때는 효소를 더 넣어주면 그렇죠. 반응 속도가 이보다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S2가 C의 경우잖아요. 효소는 8개인데 기질은 12개예요. 그러면 효소를 4개를 더 집어넣으면 12개의 기질이 효소 12개와 결합하여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반응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옳은 내용. 5번 반응물과 결합하고 있는 효소의 비율은 결합하고 있는 효소의 비율. 이 결합하고 있는 효소의 비율이 초기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S2일 때가 S1일 때보다 그쵸? 더 높다. 그래서 5번도 옳은 내용. 정답은 3번